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하다가 장병 2명이 크게 다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방부가 고난도 시범을 선보일 예정인데 예행 연습 중 2명이 발목과 아래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가행진에 투입될 장병 숫자만 5,400명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천 의원은 행사 비용이 이번 정부 들어 크게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사 비용이 지난 정부 당시인 2021년엔 13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99억 원으로 늘었다가 올해 79억 9천만 원이 편성됐다는 겁니다. 천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과 군 장성들을 위한 병정 노름에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상자가 발생하는데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시키는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는 국군의 날의 국방부는 신형 현무미사일을 선보이고 기갑부대와 군 병력 등은 서울 곳곳을 행진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네, 10월 1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이제 열린 건데 또 그리고 조금 전 오후 4시부터는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6회 공군과 해병대 병력이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국국방연구원 박용한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도 뉴스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가행진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비가 오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했습니다. 자, 10년 만에 열린 시가행진이고 자, 이번 정부에서 시가행진이 부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가행진을 통해서는 우리 군의 강한 능력과 군사력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핵 위험이 고도화되면서 예. 우리 이런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지 않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또 이제 아무래도 이 시가행진을 하면 이제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데요. 그렇게 국민들이 이제 지지해주게 되는 목소리들이 아무래도 사기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의 사기를 증진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 지금 영상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있었던 시가행진 장면인데 또 올해가 건군 75주년이기도 하지만 또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잖아요. 이 주한미군도 함께 참여를 했다 그래요? 네, 주한미군 이제 병력이 한 300여 명 정도 도보 행진을 가담을 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한미군이 우리 군 행사에 이렇게 시가행진을 함께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더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제 이 한국에 대한 방위에 있어서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러한 또 상징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오늘 한 46종, 170여 대 장비 그리고 병력이 4,60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건 역시 그동안 이제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신무기들일 텐데 그 이름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런 고위력 탄도미사일 저희가 현무 뭐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런 것들도 공개가 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그동안 우리가 비닉 무기라고 해서 비밀에 쌓여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이제 전력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칭도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다른 미사일들을 보면 현무 계열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은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저희 이 파괴력이 워낙 크다 보니 저희가 핵무기는 아니지만 작은 핵무기에 비견할 정도로의 파워가 크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컸다.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주목해 볼 만한 또 신무기가 있을까요? 뭐 신무기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K방산이라고 해서 방산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무기들이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K9 자주포. 또 작년에 또 저희가 수해 때 국민들을 구했던
그런 상륙 정찰 장갑차도 볼 수 네. 있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비가 내려서 예. 저희들이 이제 압도적인 공군의 능력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중 훈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취소가 됐죠. 이제 블랙 이글스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이 그 AR로 재현이 된 정조대왕함입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항 AR로 재현을 했는데 광화문 한복판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세종대왕함보다 더욱더 이제 진보한 함이다 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 해군 무기 체계는 저희가 그 해군 기지를 가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저희들 국군이나 행사에서 사실 육군과 공군 무기는 자주 접했는데 네. 해군 무기를 못 접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가 해군 무기를 접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아마 해외에서도 저희 그 함정에 대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주목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함만 딱 구축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바닥에 물길을 헤치고 나가는 모습까지 AR로 지금 구현을 해낸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짧게 언급을 하셨지만 K방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사 해외에서도 좀 주목을 하면서 향후 방산 수출 산업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런 능력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위협이 되는 북한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만 예. 저희 앞선 무기 체계에 관심이 많은 해외 방산에도 관심을 좀 끌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저희가 또 이제 다음 달에도 아덱스에서 또 이제 비슷한 또 저희가 방산 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요. 예. 서로 좀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에서 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한미동맹 대응으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도 한미동맹의 결속을 보여주고 또 북한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잖아요. 예. 네, 기념사 또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네, 북한 정권에게 정확하게 오판하지 말도록 경고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억지력 측면에서 저희의 능력과 의지를 오늘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핵 위협에 좀 더 우리가 불안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좀 안도감을 좀 전해주는 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국방연구원 박용한 선임 연구원과 10년 만에 이뤄진 이 국군의 날 맞이 이제 시가 행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